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능 전과목 만점자의 스승 이내듀 수학 강사 최선영입니다. 2015년 6월 4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죠.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비한 시크릿 팁을 알려드리러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선영은 대치동 스타 강사 출신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죠? 저는 스카이 출신도 아닙니다. 네, 지금 학원가에는 너무나 많은 스카이 출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쩌다 최선영은 스카이 근처도 못 가봤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의 많은 제자들은 스카이, 의치한의대, 육군 사관학교도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전과목 만점자도 있었죠. 자, 이쯤 되면 최선영 선생님 강의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진경아 미안하다. 12점에서 93점으로 오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등급을 받았던 많은 친구들이 저의 시크릿 팁을 배우고 1등급이나 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6월 모평부터 수능 보기 전날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수능 만점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인데요. 평가원 모의고사를 흔히 모의수능이라고 부르죠. 자, 왜 평가원 모의고사는 모의수능일까요?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출제 원리에 따라 출제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출제 원리를 가장 충실하게 따르게 되겠죠. 교육청 모의고사도 자신의 실력을 평가해보는 의미가 있지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능에 가까운 시험입니다. 특히나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복잡한 계산 문제를 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이 3월, 4월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재수생이나 삼수생, N수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6월, 9월에는 재수생들이 성적표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 객관적인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게 되겠네요. 자, 이 시험이 수능은 아니지만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 생활은 멘탈 싸움입니다. 시험을 잘 보면 더욱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시험을 못 보면 불안한 마음으로 수능 보는 날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6월 모평 우리 꼭 잘 준비해서 확실한 자신감으로 수능 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메스지니 최선영 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상용 요구하면 가장 떠오르는 지표가 되는 강의. 자, 왜 나에게 지표가 되는지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제 이름을 메스 지니라고 했죠. 지니. 자, 많은 수학 강사들이 절대 강자, 수학의 신, 네, 여러 이름으로 본인을 광고를 하는데 왜 최선영은 지인이라고 했을까? 이건 제 개인적으로 제 남은 인생에 좀 바라는 바가 좀 들어있어요. 실은 제가 사교육계에 몸담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교육학 시간에 엄청 졸았어요. 실은 맨날 조는 학생이었어. 재미가 없었어, 교육학이.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워질 무렵 자다가 문득 일어났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에 1960년대, 70년대 뭐 대사건이 일어났다. 네, 어떤 낙도죠. 시골에 있는 섬학교에서 그 도에서 1등을 한 거지. 학업 성취도 1등을 한 거지, 수학. 그래서 감사가 나갔어요. 감사. 1등 할 리가 없다. 애들이 컨닝을 했을 것이다. 왜냐면 섬학교는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막 같이 공부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이 제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또 잘 본 거야.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상주하는 사람을 보낸 거지. 보고서를 올려라.
왜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교육학 시간에 졸다가 들었지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섬에 되게 초임 선생님들, 젊고 경력이 짧고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막 4학년, 5학년 막 섞여있고 이러니까 수업하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거를 관찰한 이제 감사분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 기록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틀린 걸 지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틀려. 그러면 6학년 형이 선생님, 그 선생님 틀렸어요. 그럼 아이들이 반응이 자연스러워. 그럼 6학년 형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럼 4학년이 선생님은 자기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왜? 초임 선생님이니까. 난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요즘 한국 노래를 부르는 자기주도 학습과 토론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때 당시에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런 학습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10년, 15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과연 교사가 얼마만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가 좋아질까? 주도권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교사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권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 이게 저의 20년 교육의 수학 교육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절대 강자, 수학의 신 이런 거 아니고 진이가 뭐야 진이가 막 문지르면 어때? 선생님이 슉 나와가지고 저녁에 수학 문제 풀다가 미치겠어 이해가 안 돼. 그럼 옆에다가 막 문질러주면 내가 휙 나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딱 설명해주고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소신을 가지고 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 그게 저의 남은 인생의 지표입니다, 실은. 여러분에게 정말 수학을 쉽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앞으로 저의 강의를 들으실 때는 꼭 팀을 만들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이해됐어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그 수업을 같이 들은 친구에게 다시 선생님처럼 처음에는 저를 따라 하시는 게 좋아요. 모방하기가 원래 첫 번째 단계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친구한테 다시 설명해보고 그리고 그 친구도 다시 설명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수학의 개념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단원이 실은 상용노고예요. 오늘 강의를 무엇으로 준비할지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야 여러분한테 내가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두 번째 강의만에 다 보여준다는 건 모순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실은 멘트도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자연스러운 저의 모습 그리고 진짜 수학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정말 부드럽게 수업하려고요. 자, 그러면 메스 진이 여러분의 소원 선생님 상용로구 좀 이해시켜주세요. 네, 상용로구는 이해를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자, 이해와 적용. 제가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공식 외웠어? 공식 외워. 적용해. 제일 싫어해요.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 시간에 외우는 건 딱 하나. 어려운 말로 정의죠. 정의. 쉬운 말로 용어의 뜻. 내 이름이 최선영인 건 외워야 해요. 수학 시간에 왜 얘가 상용 로고야? 자주 쓰는 로고니까. 이건 외워야 되죠. 그렇지만 상용 로고의 지표와 가수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선생님이 도와줬으면 이해를 반복해서 자기 걸로 자, 이해를 쌤이 뭐라고 했죠?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응용인 거죠. 여러분이 아마 오늘 상용 로고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은 4점짜리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상용로구. 상용로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진법입니다. 진법. 엊그저께 우리 고3 이과 남학생 한 명이 선생님 진법이 수능에 나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옵니다. 진법이란 단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진법의 개념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진법, 오진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오진법을 안 배운 세대일 수도 있겠네요. 오진법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진법이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의 개념, 양의 개념을 숫자로 표현될 때 자, 1, 2, 3, 4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한번 불러보세요. 몇 개일까? 1, 2, 3, 4, 5, 6, 7, 8, 9, 10 얘기하면 안 돼요. 10은 1과 0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몇 개? 몇 개? 10개, 10개. 0, 1, 2, 3, 4, 5, 6, 7, 8, 9 숫자 10개. 숫자 10개로 여러분이 모든 수를 표현을 하는 거죠. 왜 하필 10개? 손가락이 10개니까. 발가락도 10개고. 우리가 만약에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었으면 12진법. 그래서 저 SF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 SF 영화에 보면은 외계인이 맨날 이집트 그쪽에서 막 나와요. 그 이유 혹시 아세요? 이집트에서 막 나와, 이집트에서. 맨날 SF 엄청 좋아해. 왜 이집트냐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12진법을 썼어요. 우리 1월부터 몇 월까지? 12월까지 있잖아요. 12진법을 썼어요.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어떻게 12진법을 썼지? 어떻게 12진법을 썼지?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손가락이 6개, 6개, 12개는 아니었을까? 외계인이었나 봐.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10진법은 숫자가 10개. 자, 숫자가 10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자, 돼지가 10마리가 가고 있으면 하나를 올려주는 거죠, 숫자를. 자, 다시 얘기하면 연필이 10자루가 있으면 한 자리 올려주는 거예요. 10이라고 쓰는 거지. 우리 읽을 때 10이라고 읽지만 다시 10자루씩 연필이 10타스가 있으면 이제는 한 자리가 또 올라가는 거죠. 한 자리, 10묶음씩 되면 한 자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10진법은 숫자가 10개고요. 5432. 자, 읽을 때 각각의 숫자에 자리 값이 있습니다. 자리 값. 자, 초등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여기서 금방 나와요. 자리 값. 5라는 숫자는 1000의 자리에 있잖아요. 자, 4라는 숫자는 100의 자리에 있고 3이라는 숫자는 10의 자리에 있죠. 자, 그것을 우리는 10의 세제곱의 자리, 10의 제곱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아까 선생님 얘기하는 것처럼 10개씩 묶어진 연필이 10타스가 있으니까 10의 제곱이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값. 자, 10진법에서는 사용하는 숫자가 10개고 각각의 자리값들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자, 5 자리값이 10의 세제곱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5 뒤로 자리가 3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4, 100이잖아요. 그럼 10의 제곱이죠. 4 뒤로 2자리가 더 있다는 얘기죠. 소수로 얘기를 해볼게요. 0.5432. 5는 0.1의 자리. 자, 5가 0.1의 자리인 건 10분의 1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의 자리. 4는 10의 마이너스 2의 자리. 3은 10의 마이너스 3의 자리. 2는 10의 마이너스 4승 자리.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마이너스 1이죠. 동그라미가 앞에, 자릿수가 앞에 하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수점 뒤로 숫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소수점 앞에 0을 하나, 자릿수를 하나 거짓말로 만들어준 거지. 그리고 4는 그럼 앞으로 2개가 있겠죠. 0점 자리가 두 자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3은 3 앞으로 자리가 3자리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 선생님이 10의 거듭제곱의 이 위에 부분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10진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직관인 거지. 이게 생기면 상용노브의 지표와 가수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자, 로그 5.43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수가 있었어요. 자, 5.43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는 수에 밑이 10인